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중에 돈을 꾸준히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늘 공식 자리에서 우리 양적 완화 계속 유지하겠다, 테이퍼링 같은 거 없다, 이 말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연준이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즉 시중에 1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를 뿌리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200억 달러 뿌리는 돈을 한 달에 1100억 달러, 1000억 달러, 9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120km로 달리다가 이제 조금 힘드니까 110km, 100km, 90km 이렇게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어쨌든 돈을 풀긴 푸는 건데 조금씩 푸는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은 지금까지 늘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푼다, 테이퍼링 같은 건 없다, 이런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연준회의 때를 볼게요. 3월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통화 정책은 적절하다, 완전 고용 달성 같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테이퍼링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내가 혹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리 신호를 주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준 회의가 끝나고 한참 후에 연준은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일종의 회의록 같은 겁니다. 의사록에서는 연준이 회의 당시에 어떤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것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3월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장은 공개석상에서 테이퍼링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의사록을 딱 까봤더니 실제로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진짜로 테이퍼링 할 생각이 없었구나, 연준회의 공개석상에서도 테이퍼링 없다고 말했고 실제 의사록을 까보니 테이퍼링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연준회의 때에도 파월 연준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테이퍼링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상당한 추가 진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각으로 5월 19일 공개된 이번 연준회의 4월 연준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보니까 이것과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4월 연준회의 의사록, 테이퍼링 불씨라는 제목입니다. 아랫부분만 볼게요. 4월 연준회의 의사록이 발표되었는데 최근 미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발언과 조금 분위기는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밸런스 여는 총재를 제외한 모든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은 없다, 아직 돈 풀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회의, 즉 4월 연준회의에서 경제가 연준의 목표에 빠른 진전을 보일 경우 자산 매입 속도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런 문장이 연준회의 의사록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1월 3월 연준회의 의사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미 연준 내 경기 인식과 정책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조금씩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응은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봉 차트는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선으로 나타난 차트는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30분봉 차트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연준의 의사록은 5월 20일 새벽 2시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되자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는 위로 훅 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네, 이제 그러면 통화 정책이 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거겠죠. 나중에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가격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지금까지 2년물, 10년물 국채를 매수하면서
즉 국제금리를 떨어뜨리면서 테이퍼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되돌린다는 정책을 발표하니까 이게 위로 튄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위로 튄 국채금리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이제 연준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실제로 이 다음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5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제조업 지수는 전월 50.2에서 31.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는 40.5였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 경기의 확장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관건입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 이것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경기 회복, 진짜 경기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요즘 다시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어서 연준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테이퍼링 당장 있는 이야기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준은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풀고 있다. 테이퍼링이 나와도 돈을 푸는 규모를 실제로 팍팍 줄일 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확 좋게 나와서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압도적인 성장이 나와서 경기가 활활 타올라야 연준에서 금리 인상도 하고 테이퍼링도 할 텐데 지금 이것은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발표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좋지만 않았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테이퍼링 언급은 나왔지만 그 시기가 언제 정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8월 잭슨홀 미팅, 9월 연준회의, 이때에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 초부터 조금씩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실제로 어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서브프라임 당시 양적 완화를 3번이나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횟수의 양적 완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적 완화 한 번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3번이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 여름에 미국은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9년 3월 달에 미국 증시는 바닥을 찍고 쭉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연준이 아주 서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정화되자 연준은 돌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 양적 완화 이제 그만할래. 오라?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은 연준이 최대한 양적 완화를 해주고 여기에서 바로 딱 양적 완화를 끊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듯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까 말까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이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9년 말에 양적 완화 중단을 바로 발표하고 그 다음해 초 실제로 1차 양적 완화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약간의 발작을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또 안 좋자 미국 연준은 또다시 2차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몇 달 하다가 양적 완화를 또 금지하고 2달 후에 유럽발 경제 위기를 맞이하자 이번에는 또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이거 한 번에 딱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발작하는구나. 이제 한 번에 끊지 않고 천천히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 연준 의장은 바로 양적 완화를 끊어버리지 않고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 발표를 이때 하게 되고 실제로는 2013년 말 2014년 초 이때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통화 규모를 조정하자 미국 증시 보세요. 이때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훨씬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훨씬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연준은 함부로 테이퍼링을 뛰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3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느낀 점은 연준은 과거의 테이퍼링을 급격하게 시행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주가 조정도 많이 맞이했고 굳이 필요 없는 테이퍼링을 중단에다 다시 했다. 중간중간 위기도 맞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미리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신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연준이 평생 돈을 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준이 평생 돈을 뿌린다는 것은 이것은 더블딥, 즉 첫 번째 경제 위기 이후 두 번째 경제 위기를 재차 맞이하는 추가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퀄 경기 회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준에서 최대한 미리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의 분봉 차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부분이 5월 19일, 그 다음이 5월 20일입니다. 5월 19일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연준의 테이퍼링을 암시하는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에 크게 반등하면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나스닥 지수 역시 급하게 상승하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테이퍼링은 나스닥 성장주에게 악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나스닥이 꾸준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하네요. 지금 사람들은 테이퍼링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이것은 미국의 국채금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우지수가 매우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바닥을 기었고요.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아닌 성장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